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이직하시려는 분들, 직장인분들 많이 고민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준비를 물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입사원들도 취업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면접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로 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꿀팁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1분 자기소개. 그러니까 뭐 경력 이직을 하든 아니면 신입으로 이제 그 직장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든 간에 피해 나갈 수 없는 쪽이, 자, 자기소개 하세요 라는 이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잘 감을 못 잡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준비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방향이 빗나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일반적인 원칙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이렇게 막 내가 이제 이제 입사하고 싶으니까 많은 얘기를 막 준비를 해서 이렇게 막 이제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런 거. 1분 자기소개는 그야말로 1분 자기소개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를 많이 전하겠다는 그런 욕심, 조급함, 이런 거를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할 때 뭐 40초 정도? 그러니까 1분을 꽉 채워서 준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면접관 앞에서 할 때는 1분이 넘어가기가 쉽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40초 정도의 딱 타이머를 맞춰놓고 40초 정도의 나의 1분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시면 이제 가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1분 정도, 그러니까 딱 듣기 좋은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초 기준, 40초나 50초 정도를 이게 평소 말투로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뭔가 하면, 자, 내용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이렇게 막 이렇게 빗나가면 안 되잖아요, 표정을. 그러니까 그 정확한 기본 원칙들을 이렇게 구성을 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어떤 구성인가 하면, 자, 나는 이제 인사 맨 처음에 하고, 첫 번째 인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키워드를 2가지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요새 막 한 단어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또 그것도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나를 표현한 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어로 하기에는 내가 아직 이제 그 상품적인 어떤 가치가 검증이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키워드를 2가지만 만드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인가? 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인가? 또 나는 아주 어떤 식으로 유능한 사람인가?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키워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 2가지만 넣어서 어필하는, 인사 다음에 어필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키워드 2가지 때문에 이 회사는 내가 적합하다, 나를 뽑아야 된다가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그 1분 자기소개 원고를 준비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나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하면서 나는 어떤 시각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가, 그리고 이 경험에 의해서 열려진 나의 어떤 이런 시각이 이 회사에 이 직무를 하는데 딱 적합합니다. 이게 3단계예요. 이게 3단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그 엉뚱한 내용을 이제 집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엉뚱한 내용이란 게 어떤 건가 하면, 이제 나의 스펙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자기 1분 자기소개에다 막 넣어갖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유학 갔다 왔고요. 나 이런 동아리 했고요. 나 이런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막 넣고 싶어 해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 여기서 전혀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 만약 내가 그 어학 점수가 굉장히 높다 라고 하면 이제 해외 유학을 갔다 왔다는 걸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거의 뭐 그 점수가 영어 점수는 거의 만점이다 싶게끔 뭐 아주 그냥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아주 영어를 잘한다 라든지 뭐 일본어를 잘한다, 중국어를 잘한다 뭐 이렇게 되면 거기서 뭐 얼마 공부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얘기가 되죠. 그런데 유학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학 점수 그 해당 어학 점수 별로 높지 않은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력서에서. 그러면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해외 유학 강조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강조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그 어떤 그 자기의 그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어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어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지원한 회사의 어떤 그 직무랑 맞지 않는다. 그 회사에 맞지 않는다라 그러면 그걸 굳이 1분 안에 강조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제 외식사업본부를 그 유통업체에서 외식사업본부를 맡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이제 보는데 그 중에 한 친구의 어떤 그게 아직도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친구가 들어와서 자기는 오토바이로 전국을 일주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로 전국을 일주해서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도전 정신이 있고 뭐 끈기가 있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제가 맡고 있는 게 외식사업 본부였잖아요. 근데 제가 면접관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외식사업 본부니까 어떤 외식에 대해서 잘 알거나 굉장히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흥미가 있거나 센스가 있는 이런 사람을 뽑고 싶어 하겠죠. 면접관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자기가 제일 내세우고 싶었던 게 그 오토바이 전국 일주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오토바이 전국 일주하면서 그래서 뭘 이렇게 먹었냐, 그 지역별로 뭐 맛있는 음식 이런 거 먹었냐, 그런 거 관심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터뷰하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그 뭐 각 지역마다 뭐 음식 같은 거 그거 사 먹지 못하고 사실 그런데 별로 음식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호텔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 돈 없으니까 이렇게 막 시르고 다니면서 막 그런데 야외에서 이제 코펠에다가 이제 밥 해가지고 막 고추장이랑 뭐 이렇게 김치랑 이렇게 막 라면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막 끼니를 막 해결하면서 그러고 이제 전국 팔도로 돌아다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혀 면접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친구가 거기서 막 그 팔도의 모든 그 전국 정말 이게 다니면서 뭐 남부 지역에 어떤 음식을 막 너무 좋았고 뭐 어디에는 어떤 음식 너무 좋았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선발될 가능성이 되게 확률적으로 높아졌겠죠. 왜냐하면 직무랑 연결돼 있으니까 외식사업본부라는. 그런데 뭐 그런 뭐 먹는 쪽으로는 관심 없고 그냥 돌아만 다녔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보다는 차라리 그런 특색 있는 경험 안 했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새로 나오는 어떤 메뉴, 식당 이런 데 대해서 막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SNS 활동 많이 합니다. 뭐 그리고 꼭 이제 새로 나온 식당 이런 데는 정말 바로 가보는 게 제 취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그 직무하고는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왜 드렸냐면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직무가 어떤 직무지? 어떤 회사지? 어떤 분야지? 거기에 맞는 이색 경험을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동아리 활동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도 뭐 탈춤 췄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 이게 이 직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라고 했을 때 전혀 관련 없으면 뭐 언급할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필할 차라리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더라도 뭐 어디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에 뭐 손님들이 뭐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또 뭐 오는 고객층에 따라서 굉장히 어떤 차이점을 내가 눈여겨봤다. 그래서 더 세일즈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여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뭐 어떤 행사를 그때 프로모션을 이제 해봤고 또 뭐 그 비 오는 날은 어떤 거 해봤더니 되게 잘 되더라. 이런 경험이 회사에서 이렇게 적용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직무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소개를 할 때, 내가 얘기를 할 때는 그게 어떤 회사인지, 어떤 직무인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춘 모든 걸 다 꽤 맞춰야 되는 거죠. 나의 활동, 나의 동아리, 뭐 유학, 모든 게 그 직무에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서 딱딱 떨어져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랑 직무랑 관계가 없는 얘기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 이거를 갖다 꼭 이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셔서
자기소개 원고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은요. 좀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여유를. 보통 이제 면접 들어와서 다 앉아있는 거 보면, 만약 그냥 빡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긴장해서,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목소리도 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긴장을 너무 많이 하거나 막 떨거나 이런다는 거는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줘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담하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을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소심할 수 있겠구나.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많이 떤다는 거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자, 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연습을. 보통 이제 그런 면접을 많이 보러 다니면서도 연습을 늘 하지 않아서 늘 수준이 이렇게 면접 보는 스킬이 늘지 않는 친구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어떤 포인트를 정확히 잡아서 자기가 연습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면접을 연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지금 영상을 업로드 할 건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긴장하지 않는다, 여유를 가져도 좋다라는 걸 늘 마음속에 이렇게 딱 가지고 계셨다가 이제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막 빨리 막 긴장해서 막 발음 버벅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전달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한 템포 일단 쉬어서, 한 템포 쉬어서 여유 있게 딱.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 때는 첫 문장, 그 다음에 첫 문장이 임팩트가 있는 첫 문장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이거를 결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 2개를 뭘로 할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천천히, 양이 적어도 돼요. 많이 빨리 얘기하려고 막 조바심 안 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첫 문장 임팩트 있게 가자. 면접관들이 딱 인상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그 문장 생각해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 2개 뭘로 갈 건지 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딱 얘기를 하고 끝내는 거,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뭔가 하면 일단 그 태도인데요. 아까 긴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태도,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정면으로 면접관하고 이렇게 부딪히시면요,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떤 진실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어요, 면접관들은.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 해요, 눈을 마주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성이 있구나, 지금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진정성이 없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싶어 하고 판단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 마주치는, 여유 있게 눈 마주치는 그런 자세를 갖자,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일단 기본적으로 명심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건가 하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제 면접이 끝났어요. 자,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그렇다고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인터뷰를 하는 사람, 면접관이나 아니면 인터뷰 이제 하러 온 그런 이제 직원들이나 사이에 아주 정말 의례적인 건데, 여기에 이상하게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의미 없어요, 여기에. 예,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하세요라는 거는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 본 사람들을 위한 배려예요. 자기는 이미 다 결정 났어요. 지금 누구 몇 점, 누구 몇 점. 이미 결정 난 상태에서 그냥 이제 배려하느라고 이제 한 번씩 던지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가 특별히 뭐 어떤 뭐 판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어떤 회심의 일격, 이런 게 나오기가 사실 어렵죠. 이미 다 파악이 끝난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얘기할 거 없다고 얘기해도 괜찮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들어오고 싶었던 회사인데 이렇게 와서 면접 볼 기회가 있어서 참 기쁘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막 거기에다가 내가 면접 보면서 막 실수했던 거 있잖아요. 근데 제일 이제 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해서 뭐 감사합니다, 그러고 다 끝내면 참 좋은데, 그렇게 하시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아까 내가 했던 것 중에 잘못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막 내가 걱정되는 거 그런 게 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런 건 제가 얘기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아까 했던 그 자기소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는 나 제대로 쳐다봐 주지도 않았고 막 이제 막 딴 거 보고 막 이거 뒤적거리고 이래서 내 거 제대로 못 들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부터까지 다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 고개를 들지 않았고 딴 거 쳐다보는 척해도 이미 다 알고 이게 듣고 있는 거고요. 그 태도가 이제 안 좋은 면접관들이 있기는 하지만 듣지 않지는 않아요. 다 듣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중에 뭐 이거 아까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아까 제가 실수했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과에 글쎄요. 거의 90% 이상 영향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쨌든 간에 자,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거. 그리고 뭐 감사했다고 얘기할 만큼 뭐 기운이 남아있지도 않으면 뭐 저는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거 없습니다라고 해도 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마이너스 감점이 되거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간단하게 1분 자기 소개하는 어떤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고려하셔서 실질적으로 1분 자기 소개 이런 거 준비하시면 자 신입 직원이든 경력 직원이든 그 자기 소개를 준비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 1분 버전이 있고 40초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좀 길게 특히 경력 사원들 같은 경우는 길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 버전, 짧은 버전 두 가지를 같이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면접철이 시작됐습니다. 부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모두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세미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